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 이은주 선생님.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공부 잘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네. 초등학생 때까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가고 네. 그리고 그 흔한 연애 기간을 지나면서 네. 예, 어른들이 하는 얘기죠. 네. 야, 살아보니 공부가 제일 쉬워.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공부가 네. 정말 학교 때가 제일 좋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진짜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하면 또 학생들이 그렇지. 저를 막, 그렇지. 막 이은주 막 학생 기록부 막 검색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수학이랑 과학은 어렵습니다. 사실 예, 어려웠지만 시험에는 정답이 있고 예, 또 예. 명확한 결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삶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 중에 맞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 아주 그냥 아주 인생의 어떤 그런 거 몇 가지 빼고는 네. 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직장 갔을 때 저희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성실해.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가고 1시간 늦게 퇴근해. 인사 잘해. 일만 많아졌어요. 근데 인사 잘해. 이거는 통하더라고요. 인사 잘하는 데는 확실히 사랑받아. 네, 근데 맞아요. 뭐 성실해. 뭐 그리고 하고 깍듯하게 돼. 술자리만 질질 끌려다녀요. 이거 별로 이게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인생은 좀 뒤죽박죽이고 옛날의 말들이 틀린 것도 있고 정말 우발적이며 정답이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공부만 가라고 강요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겪을 그 술자리 끌려다니고 네, 그런 과제가 버겁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웃음소리가 나왔는데요. 우리 박선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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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선생님의 삶도 불확실하셨나요? 그렇죠. 네.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학부모님들을 믿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해서 근데 배굶지 않는다는 게 행복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저도 맞습니다. 말하면서 네. 그게 행복인가? 그게 행복할 수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할 텐데요. 할 텐데 네. 저희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시라는 분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아서 그죠? 그렇죠. 우리 세상이 또 아니다라고 우리 사회 현상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이라는 어떤 개념, 관념, 틀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의 어떤 행복이라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개념, 그 어떤 틀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어떤 아는 약간 좀 대형 기업은 아니고요. 한 중견그룹 등은 이제 거기 오너신 분이랑 한번 식사를 하시는데 자기가 겪었던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치킨집 하는 부부가 있대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부부가 너무 예쁘게 살아가지고 애 하나 키우면서 우리 그럼 밥 한 번 먹자. 이제 내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좀 도울 일이 없나. 너무 예쁘게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분들은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랑 자기랑 식사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밥 빨리 먹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자존심이 상해. 그게 왜냐하면 이 부부가 하는 대화 내용을 듣고 난 저 나이 지금 이 나이 먹고도 그런 대화를 못 한다라는 거죠. 정말 어떤 인생에 대한 관조라든지 그리고 뭐 닭을 팔아도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저희 닭을 싸줬는데 어떤 꼬마가 너무 맛있어하는 거예요. 네. 이거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샤시 쪽, 그러니까 샤시라고 해야 되나? 이게 건설 쪽 이쪽 네네. 얘기하는 분이셨는데 아, 네. 그거 하면서 내가 기업 이렇게 작지 않은 기업인데
같이 밥 먹는데 내가 창피해서 자기가 밥 뚝뚝뚝 먹고 나왔다고 정말 부끄럽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게 행복이 아닌가. 또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렇지 그런 게 제일 부럽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진짜 승리자죠. 그런 생각 들면서 그렇죠. 네. 그 행복은 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건이 아니다.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도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저에게 네. 고민을 보내주신 네. 한 어머님의 상담 내용을 듣고 저희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에 살고 있는 훈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커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도 친한 친구가 거의 없고 혼자 주로 다니고 밥 먹고 가족 외에는 거의 관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집안에만 있고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나쁘면 자녀의 진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상담 내용을 잘 들어봤습니다. 집에만 있는 아이, 친구가 없는 아이. 외로워 보이네요. 저희가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남자애들끼리 사이에서 넌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아이의 사연이 안 되길 바랍니다. 네. 아마 아이가 사람을 사귀지 않는 혹은 사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부모님은 모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좀 대학교 3학년인 훈이가 좀 인간관계가 좀 협소해 보이고 또 혼자 이렇게 주로 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미래 직장 생활에 대한 엄마의 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관계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관계를 분리해서 좀 인간의 삶을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릴 때부터 어떤 친구 관계가 어떠했는지 좀 탐색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학 가서 이렇게 협소해졌는지 또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에 따라서 좀 우리가 다각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좀 되어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요즘 우리 관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택이요? 무슨 말인가요? 선택이도 아니고 권택이도 아니고 관택이. 네. 관이죠, 관. 네, 관. 그 관계와 권태기 합성어인데요. 네네. 네. 그 이제 관계에서 권태기를 느껴서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나치게 경쟁 의식에 이 청년들이 매몰돼 있다 보니까 네네. 관계를 맺을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하고 대상화되는구나. 그렇죠. 마음을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게 네네.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 맺기에서 회의감을 느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훈이가 이제 그 뭐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는 좀 관계를 좀 잘했는데 네네. 대학 와서 이렇다면 어쩌면 훈이가 경험하는 어떤 그 관계의 형태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데 굉장히 치열하고 살벌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전에는 맞습니다. 뭐 네. 동아리 활동 많이 했지만 지금 1학년들은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한테 좀 공무원 미안해. 시험을 놀고 준비하고. 먹고 대학생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환경 속에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정말 어려운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초중고 대까지 성찰의 시간이 없네요. 성찰은 뭐야? 이렇게 좀 누워 있을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얘기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심리학자들이 어떤 이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면 자아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좀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24살까지도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군대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면 그것도 안 보여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어떤 훈이의 어떤 인간관계 협소함이라면은 그런 훈이가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할 그렇죠. 일은 너가 참 이런 환경에서 참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았겠다. 좀 이렇게 너무 피상적인 그런 어떤 대화, 그런 나눔, 인사 속에서 너가 얼마나 외로웠겠니? 라는 그런 공감하고 그런 수용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또 아니면은 뭐 대학 생활에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관계에 대한
아픔이 있다든지 또 그런 것들도 좀 탐색해 본다면은 훈이가 지금 이렇게 좀 협소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훈이 친구는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떤 구덩이에서 저희가 꺼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요. 이제 훈이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랬다면 좀 성격 유형을 살펴보는 것도 훈이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내향성의 경향이 있는 친구들은 관계 자체가 힘들 수 있거든요. 진짜 부모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이가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친구들은 정작 본인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이가 어릴 때부터 이랬다면은 한번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대학교 3학년도 괜찮습니까? 이게? 그 당연하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훈이의 이제 이 이야기만 들어서는 훈이가 어떠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내향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땐 좀 외로워 보이지만 본인은 괜찮다라는 거죠.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굳이 꼭 관계적이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뭐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트워킹이 잘 돼서 뭐 그런 걸 활용하는 직장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강력한 내향성인 친구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거의 친구 관계가 없고 그리고 친구를 깊게 사귀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아주 늦은 나이에 다시 도자기를 배운다고 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예술대학교를 다시 들어갔는데 굉장히 자기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서야 이 친구는 자기의 진로를 찾았지만 그런 강력한 내향성이 있는 아이는 그 직업에서 좀 더 다른 열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친구처럼 도자기를 통해서 타인과 관계 맺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만든 도자기를 타인이 감상한다거나 또 사람들이 구입한다거나 사용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이 친구에게 좀 관계 맺기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다르게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훈이는 관계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관계에 좋은 고을 대상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군요. 그리고 관계에서 주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서 내 존재감이 좀 느껴지는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설을 한번 세워 본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계의 다양성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관택이라고 하는 걸 극복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관태기는 좀 일시적으로 오는 케이스 같고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경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게 늦은 나이에도 가능한 그러니까 전 대학교 3학년이면 픽스 아닌가 싶은데. 그럼요. 우리의 인생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내가 그 깨달은 시간, 내가 발견한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가 우리가 다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관계에서 특히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늦었다고 이제 소용없다고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매장당합니다. 그렇죠. 빨리 수용해야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안에는 그런 변화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3학년이라고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면은 가족들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본다면은 좀 집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좀 밖에 나가서 외식을 좀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엄마 아빠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훈이에게 결정하도록 훈아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족들이 외식을 하고 싶은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뭐 외식 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볼링을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탁구를 칠 수도 있고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좀 너가 해봐라. 좀 프로그램을 짜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계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작은 역할을 주는 거.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부터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계획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본인이 초대한 거잖아요. 그 장소로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어떤 자기 존재감이 느껴질 때 관계의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좀 가족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친척 가운데 좀 이 친구랑 좀 잘 그래도 여러 명의 친척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좀 통하고 대화가 좀 될 만한. 한 명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형이든 누나든 뭐 동생이든 뭐 또래든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게 한다든지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지원을 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대학교 안에서라면은 지금은 아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같이 탐색을 해주는 거죠. 훈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취미나 뭐 관심 분야를 좀 확인해서 동호회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한번. 그래서 꼭 대학이 아니어도 우리 뭐 동호회 활동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지원 체계를 좀 확장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 한 명을 좀 이렇게 부탁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향적인 학생을 지금 꾸준하게 만나고 있는데 정말 만나면은 이렇게 거의 말이 없죠. 내향적인 이 친구들은 말이 없고 얼굴 표정에 변화가 별로 없고 그랬던 친구인데 한 6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웃기 시작해요. 저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공동의 모임의 장소에서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자체가 어려웠던 아이거든요. 근데 와서 인사를 하고 이 친구도 대학생인데 웃고 활짝 웃고 자기 왔다고 신호를 주는 거죠.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원 체계를 확장시켜 주는 거 혼자 스스로 쓸 수 없다면은 그런 어떤 지지 자원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확보해 준다면은 훨씬 관계 맺기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훈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머니 입장이나 이런 거 하는데 만약에 훈이가 강력한 내적 지향형이 아니에요. 어떤 상처나 어떤 이제 뭐 관계 속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괴롭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괴롭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SOS 신호를 좀 보내나요?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그 원래는 좀 활발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집안에만 있고 가족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더 이상 이렇게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부모가 그 신호를 잘 캐치해서 부모와 이제 스스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상담가를 통해서 대화를 해보는 게 굉장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훈이가 만약에 그 강력한 내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 얘기 저는 그 어머님 사연을 들었을 때 훈이가 제일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네, 대학교 맞아요. 3학년인데 그러니까 뭐 한창 어떻게 보면 연애할 나이고 한창 뭔가 이렇게 좀 에너지를 발산할 나이에 집에 있다라는 건 정말 자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진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쵸. 아이의 삶의 문제인데 약간 대인 관계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네.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로 상담으로 많이 오지만 사실은 진로 상담 이전에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런 거가 뭐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뭐 이 대학 가고 싶어요라고 왔는데 처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 안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진로나 진학이나 그런 문제들은 결국 자기 이해나 네, 자기 안에 어떤 내적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네, 그 다다르기 힘든 곳이 아닌가. 맞아요. 네, 제대로 다다르기 힘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신문이었을 거예요. 이게 교육 쪽 어떤 섹션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잘 보라고. 우리가 공부 언제 잘 됐는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쓰셨는데 그것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이 좀 정돈이 되고 그랬을 때 공부도 더 즐거워지는 것 같고 머리로 하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 완벽하게 그렇게 지지할 수는 없지만 또 그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기본적인 자세가 삶의 자세가 이 자녀의 어떤 그 마음의 귀를 기울여주고 네. 그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수용해준다면은 진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채찍질하고 그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너 왜 안 나가니? 가는 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디 가고 잘못 가기가 쉽다라는 거지요. 근데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할 때 정말 그것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한 몇 회 정도 같이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격려 지지라는 말 참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로 교육에서도 제일 필요한 게 어떤 학교에 대한 정보라든지 직업 정보보다 격려와 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민 선생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출근했다고 칩시다.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상상하고 싶지 않죠. 나가다가 벽돌 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야 진짜 그 앉아서도 내가 뭐 하나라는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가 여보 정말 당신은 그 일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오늘 지금 출근을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너무 멋져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민신태란 사람이 변하나요? 우선은 크게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렇죠. 더 이상 안 변할 그 존재 것 같아요.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지지하는 말을 들을 때와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 그래서 진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작은 거 하나를 결정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너가 이런 결정을 했구나. 이런 일을 한 거 보니까 너가 다른 결정도 할 수 있겠네라고 해준다면은 아이 안에 어떤 성취감과 자신감, 아이의 것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그런 거는 다 할 줄 알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해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이의 성취감을 빼앗는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잔소리입니다. 갑자기 확 생각이 그러니까 났어요. 저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취한 것을 아이가 성취한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되돌려주는 거, 아이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칭찬. 근데 아이들도 알죠. 이렇게 무턱대는 칭찬은 이렇게 허망하다라고 얘기나. 그럼요. 이유 없는 칭찬 같은 거. 그렇죠. 뭐 이거 하나 잘했는데 이렇게 태산처럼 칭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그 하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맞아요. 너가 이 부분을 잘했구나. 너가 요거를 선택 잘한 거 보니까 그 다음 단계도 할 수 있겠네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시험 그러니까 모처럼 안 틀리고 이렇게. 뭐 다 맞아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너 이거 보니까 영어 박사 되겠다라든지 영어 교수 할 수 있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스럽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100점을 맞아 왔네. 우리 시연이가 뭐 예를 들면 다음번에도 또 뭐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겠네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해준다면 자기가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자기 성취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부모가 줄 수 있는 칭찬과 격려와 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사례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사례. 그러니까 그런 칭찬과 지지를 받은 아이들이 관계도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훈이 사례처럼. 그럼요. 네. 자신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 사례를 들어서 너는 집에서도 그 모양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가 저를 이제 배웅을 했다고 한다면 회사 가서도 좀 침울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칭찬받고 그렇죠. 네. 지지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서 빚까지는 안 나지만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나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네. 맞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인생의 정답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이랬을 때 이렇고 저랬을 때 저렇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맞아요.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낼 수 있는가. 어쨌든 관계도 그 사람을 만나는 대인 관계도 학습인 것 같고 경험이 쌓여서 하나의 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 원래 성격이 이래서 이렇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성공 경험, 좋았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좋은 지지 자원, 관계에 대한 좋은 지지 자원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또 이렇게 보기 또 어려운 게 어떤 성격적인 기질적인 부분도 영향은 미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연주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좋은 관계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협소하냐 다양하나의 차이지 아주 건강한 관계 맺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공부와 삶의 행복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공부와 삶의 행복은 등가교환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부와 행복, 삶은 등가가 아니, 그러니까 는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소통 진로 등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살펴보고 선정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해주신 박소진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